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정확히 안보정도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이 검찰의 보안 수사권이 폐지가 되는 바람에 난리가 났어요. 실제로 여러분께 누차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이제는 유권 무죄 그리고 무권 유죄,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말이죠, 이게 결국은 이제 그 경찰에서 수사권을 착수에서부터 최종 종결까지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독점적 수사 그 권력을 갖게 된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거를 견제할 수 있는 권력기관이 하나도 없어요. 예. 자, 그래서 이제 지금 현재 대한민국은 말이죠, 모든 것은 다 경찰로 가 있습니다. 자, 검찰에서 직접 수사권도 없어요. 보안 수사권도 없습니다. 예.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이제 또 더 중요한 거, 국가정보원이 갖고 있는 중요한 이 수사 권력이, 수사 권한이 뭐죠? 대공수사권이거든요. 이 대공수사권마저도 경찰로 이미 문재인 좌파가 바로 이제 경찰에 넘겨줬어요. 자, 이러면은 지금 경찰의 이 비대해진 권력,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요, 국가정보원의 경우에는 이 정치정보를 비롯해서 직접적인 정보 수집 활동을 못하게 돼 있어요. 근데 경찰은 전천후로 정치, 경제, 사회문화 모든 요소에 경찰은 정보경찰이 있지 않습니까? 예, 정보경찰. 자, 그래서 모든 게 이렇게 경찰에게로 집중된 것이 이게 정상적인 국가의 권력기관의 운영이냐, 이런 근본적 문제제기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건 현실이 돼버렸어요. 현실이. 자, 그런데 이제 문제가 뭐냐? 그래서 이제 검찰이 이제 직접 수사권 이거 폐지한 거, 이게 이제 형사소득법 개정안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 형사소득법 개정안을 이재명이 지는 법조인이 아니 그냥 대통령만이 아니라 변호사잖아요, 지도. 예. 그리고 본인도 얼마나 이게 이 검찰의 보안 수사권과 관련해서 많은 문제 제기도 하고 지적도 하고 말이죠. 그야말로 명령도 내리고 많은 걸 했잖아요. 그러면은 검찰의 보안 수사권을 폐지하는 형소법 개정안, 형소법을 갖다가 전부 1조서부터 끝까지 읽으라는 게 아니라 바뀐 내용만이라도 제대로 봤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 우리 같이 그냥 일개 유튜버도 그 조항을 다 외우고 다니잖아요. 외우고. 조항만 외우는 게 아니라 어떤 문제가 있는지까지 다 알잖아요. 아니, 제가 무슨 법률가입니까? 아니잖아요. 저도 공부를 통해서 다 아는 거예요. 그런데 이재명이가 말이죠, 요 중요한 이 소송법의 개정안 내용을 안 읽어본 거예요. 정말 기가 막히죠. 그리고서도 만기칠람하는 걸 보시오. 그 뻔뻔함을 보시라고요. 야, 정말 역겹죠, 역겨워. 분노가 치밀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래도 그나마 다행인 것이, 내가 안 읽어봤는데 검찰이 진짜 수사 하나도 못하는 거 맞나? 예. 자, 그리고 이제 요 악법의 악법을 만들어 항상 이 지금 이제 이 모든 악법, 그러니까 이제 패스트 트랙에 태운 법도 있고요. 예. 자, 패스트 트랙, 이제 비례대표제 바꾸는 거죠. 예. 자, 비례대표제 바꾸는 것은 그거를 갖다가 패스트 트랙에 태운 거. 예. 이런 법, 모든 악법이, 대한민국의 악법의 제조기는 누구냐? 김용민이라고 하는 아주 강경 좌파예요. 예. 요 인간이 모든 악법을 다 만들고 있어요. 이번에도 말이죠, 이 김용민이하고 박은정이 요 두 인간이 지금 마지막으로 공소기각을 넣은 인간이고, 그리고 특히 이 김용민은요, 검찰의 보안수사권과 관련해서도 주도적 역할을 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자, 그러다 보니까 말이죠, 이 김용민이를 박살내는 검찰 수사관들이 지금 한두 명이 아니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 김용민에 대한 검찰 수사관들의 이 강경한 이 분노의 폭발, 요거를 여러분께 전해드리도록 하겠고요. 마지막으로는요, 이 장동혁이가 여러 가지, 지금 현재 우리 국민의힘에서 말이죠, 이제 반당권파가 되겠죠. 반당권파가 장동혁이 사퇴하라. 그래서 당원들 2만여 명의 서명을 받았다, 연탄창을 돌렸다는 얘기죠. 여기에 대해서, 그러면 그게 말이나 되냐? 단호하게 사퇴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ETF와 관련해서는 강력하게 대정부 투쟁을 하겠다, 이런 입장을 내놓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장동혁의 중요 이 발언 내용, 요 내용을 여러분께 또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이제 딱딱한 이런 지금 한밤중인데 딱딱한 정치 이런 뉴스만이 이제 꼭 전부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조금 여러분들 머리를 식히라고요. 고소영, 장동건, 이정재 하면 대한민국 모르는 분이 없죠. 그래서 요 분들이 말이죠, 최근에 지금 유튜브 채널에 나와서 재미있는 대화를 나누고 또 이 파티를 했대요.
자, 그래서, 야, 이 대한민국 최고의 연예인들이 어떻게 시간을 보내는 건지도 한번 참고적으로, 예, 잠깐 한번 여러분께, 예, 맛보기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전옥현 한보정론 TV 오리지널 방송을 많이 봐주시고요.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람까지 설정해 주시면은 대단히 고맙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시간에도 주무시지 않고 글을 올려주시는 여러분들께 항상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누구보다도 좋은 방송으로 여러분들을 모시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재명이가 말이죠. 지금 이 검찰 수사권, 이 개편과 관련된 이거 대한민국 국민이 다 읽어보는 건데 개정형수법은 안 읽어봤다. 자, 이 참 솔직담백한다. 근데 이걸 솔직담백하다고 봐야 될지 게으르게 일을 안 한다고 봐야 될지 여러분들의 풍부한 상상력에 맡기겠습니다. 자, 그러면서요, 개정형사법은 안 읽어봤는데 검찰이 수사 안 된다고 돼 있나? 야, 참 이게 기가 막히죠. 이런 말이 어떻게 우리 국민들 앞에서 야, 이런 말을 할 수가 있느냐? 야, 참 기가 막힌 거예요. 자, 그래서 요 관련 발언이 지금 대서특필되고 있어요. 대서특필. 자, 그래서 이제 현재 구조는 검찰, 경찰, 기타 기관이 함께 지금 수사하도록 되어 있어요. 자, 그러니까 이게 이제 합수본이라고 하잖아요. 경찰과 검찰, 기타 수사기관이 합쳐서 하는 거. 자, 근데 이 개정이혼에는요, 수사는 오로지 경찰만 하게 돼 있어요. 검사는 오로지 기소와 공소 유지를 전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뭐냐? 검사가 수사에 직접 관여하면 위법이 논란이 될 수밖에 없다. 그렇다고 빠지면은 합수본의 기능은 약화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가 또 문제가 되고 있어요. 결론적으로 이제 합수본 모델은 유리하기가 어렵고 유지하기가 어렵다. 형식만 협력이고 실질은 분리하는 구조로 재편될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그런데 요 문제를 두고 말이죠. 이 합수본 이게 불법이냐 안 불법이냐 이걸 가지고 행안부 장관하고 정성호 법무장관의 의견이 달라요. 야, 참 이 골 때리는 거죠. 자, 이래 가지고 제대로 수사가 되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제 요게 이제 앞으로는 어떻든 간에 그러니까 이제 합수본은 이제 왜냐면 검찰은 수사권이 없으니까 합수본이잖아요. 합동수사.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위법성이 제기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경찰 중심으로 수사하고 검사는 자문만 하는 식으로 바뀐다. 자, 그러니까 이제 중수청하고 지금 이 공소청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중공, 중공, 겸 이런 식으로 내가 중공, 검 이렇게 이제 이름을 이 앞문자만 따가지고 이렇게 바꾸면 어떻겠느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예. 자, 그래서 오늘 지금 이재명의 이 발언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오늘 이제 법무부 보고, 행안부 보고에서 이게 제기가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재명이가 말이죠. 나는 개정된 형사소송법을 안 읽어봤다. 자, 이 한 문장 가볍게 들립니까? 아니잖아요. 이건 지금 대한민국 형사사법 체계가 얼마나 위험한 상태인지 보여주는 핵심 장면이 되겠습니다. 자, 상황을 정확히 짚어보면 최근 개정된 형사소송법의 핵심은 딱 하나. 검사는 수사하지 말고 경찰이 수사를 전담한다. 이게 민주당이 불어붙인 지금 구조가 되겠습니다. 근데 오늘 말이죠. 이재명이가 갑자기 물어요. 검사가 수사하면 안 되는 거냐? 아니면 금지된 것이 아니냐? 자, 이게 무슨 의미냐? 법 자체가 명확하지 않다는 겁니다. 첫째. 법무부 답변은 더 심각합니다. 금지된 건 아니지만 수사할 법적 근거가 사라졌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자, 그래서 이게 얼마나 위험한 말인지 아십니까? 금지와 근거 소멸은 완전히 다르잖아요. 금지라고 하면 불법. 예. 그리고 근거가 없다는 건 뭐냐? 해도 되는데 위법 논란은 생긴다는 이런 해석이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은요, 검사가 수사하면 합법도 아니고 불법도 아닌 기묘한 회색지대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이게 법입니까? 그리고 더 큰 문제는 따로 있어요. 뭐냐? 합동수사본부가 되는 거예요. 합수본. 지금 대한민국에서 돌아가는 주요 사건들, 마약, 금융범죄, 보이스피싱, 선거 관련 사건들 대부분이 합수본에서 처리합니다. 왜냐? 경찰 혼자 못하니까. 그래서 검찰, 경찰 전문기관이 같이 붙어야 해결이 되는 거예요. 예. 자, 그런데 개정형사법 구조에서는 어떻게 되어 있냐? 검사는 수사하면 위법 논란이 되고 경찰만이 수사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 합수본 이거 유지할 수 없는 거죠. 불법인 거죠. 그리고 이제 이 불법성을 법무부도 오늘 사실상 인정했어요. 기존 방식으로는 유지가 어렵다. 정성호가 이재명한테 그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단순한 조직 문제라고 볼 수가 없는 거죠. 왜? 대한민국의 대형 범죄 대응 시스템이 통째로 흔들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재명은 왜 이런 질문을 했느냐? 핵심은 여기에 있어요. 경찰이 모든 걸 다 쥐는 게 맞느냐 이겁니다.
이재명이가 직접 우려를 표명한 대목이 되는 거예요. 아니, 지가 대통령인데도, 예? 이런 우려가 있으면 이거를 똑바로 하고 당에 강력한 명령을 내렸어야 될 것 아니에요? 우선 강 건너 불구경하다가 이제 와서, 예, 그 경찰이 모든 걸 다 쥐는 게 맞느냐? 예, 안 맞다 이런 얘기잖아요. 이런 말을 할 수 있습니까? 번번스럽게. 경찰이 사건을 묻어버릴 수도 있는 것 아니냐? 이게 사건 암장이 되는 겁니다. 암장. 이 사건 암장 가능성 때문에 굉장히 우려하는 거 아니에요. 굉장히 중요한 대목이에요. 자, 그래서 지금 구조는요, 경찰이 수사를 시작하고 경찰이 수사를 끝내고 경찰이 이거 무혐의하면 끝. 그러면 검찰은 종이 기록만 보는 거예요. 직접 수사를 안 했기 때문에 사건의 실체를 알 방법이 없는 거죠. 이게 정상입니까? 이런 법을 지금 개정해 놓은 게 민주당이에요. 그리고 특히 더 위험한 게 뭐냐? 피해자가 없는 사건. 예를 들어서 권력형 비리, 선거 개입, 내부 부패. 이런 사건은 누가 문제 제기를 안 하면 그냥 묻히는 겁니다. 경찰이 종결하면 그걸 다시 들여다볼 장치가 사실상 없어졌어요. 없어졌어요. 이게 지금 대한민국의 수사 구조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또 하나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 법제처의 해석이 되겠습니다. 검사는 수사에서 완전히 배제된다. 근데 협력하자고? 그건 말뿐이죠. 아니, 수사를 못하겠는데 어떻게 경찰하고 협력을 할 수 있냐 이 말입니다. 실제 의미는 바로 뭐냐? 검사는 수사를 못하기 때문에 경찰이 필요할 때 자문만 해라 이거예요. 자문. 그냥 말만 하네요. 법률적인 그런 그 효과가 없는 자문. 여기서 끝인다. 검사 파견해서 합숙을 만든다 의미가 없다. 이건 그냥 껍데기다. 결국 현실은 어떻게 되느냐? 경찰 단독의 수사국가 되는 거예요. 전 세계에 이런 나라가 있습니까? 우리 정도의 국격을 가진 나라 중에서 웃기는 거죠. 중국만 또 못하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심하게 얘기하면 이게 지금 우리 대한민국 사법체계가 가는 방향이에요. 그런데 더 좀 아이러니한 장면이 오늘 나오는데 뭐냐? 이 법을 사필 규정이라고 이재명이가 한 거예요. 사필 규정이야 이렇게. 야, 사필 규정이 뭐죠? 결국은 그런 게 옳은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결론이. 이게 어떻게 이게 옳은 결과가 될 수 있냐 이겁니다. 이거 진짜 이렇게도 되는 거냐? 이건 단순한 해프닝이 아니다. 세 가지 신호로 해석된다는 겁니다. 첫째는 법 설계 자체가 부실했고, 둘째는 여권 내부에서도 우려가 크고, 셋째는 현실 적용이 불가능한 것을 인정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남는 건 하나인데 뭐냐? 수정할 건 수정이냐? 아니면은 수사체계의 붕괴냐? 자, 지금 이 상태로 간다면 합수본은 붕괴되고 대형 수사는 공백이 생기고 경찰이 권한은 비대화하고 통제 장치는 없어지는 거. 이게 동시에 터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재명이가 마지막으로 지시한 내용이 뭐냐면 합수본을 어떻게 할지 미리 고민해 달라. 이렇게 지시하는 거예요. 이거는 사실상 구조의 재설계를 지시하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뒤늦게 이렇게 다 끝난 다음에 대통령이 지시하면 이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나 마찬가지가 아니냐. 자,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의 형사사법 시스템은 검찰 빼고도 돌아갈 수 있다는 전제하에 설계가 됐다는 아주 특이한 구조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현실을 보면 지금 반대로 가고 있죠. 검찰 없이는 못 돌아간다. 이런 게 드러나고 있어요. 그 모순이 바로 이재명의 입에서 튀어나온 겁니다. 이제 시작한 거죠. 자, 그래서 앞으로 중수청, 합수본, 검찰 역할 전부 다시 뒤집힐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고 이거는 단순한 법 개정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권력 구조의 문제이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은 검찰의 개혁이 아니라 수사 시스템의 붕괴가 지금서부터 시작되고 있다. 이게 엄중한 현실이에요. 정상적인 수사 시스템의 붕괴. 얼마나 참 무서운 일입니까? 예.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앞으로 말이죠. 1년 안에 이 법을 갖다가 원복을 시키지 않으면 자, 대한민국의 국가정보 시스템도 무너졌죠. 군 정보기관을 싹 다 분산시켜버렸잖아요. 세 개로 나눠서. 자, 국가정보는 없애버리는 거나 마찬가지고. 왜? 대공사건이 없으니까. 그리고 검찰도 사실상 이건 없앤 거나 마찬가지인 게 아니라 없애버렸잖아요. 검찰을. 중수청하고 공수청만 남은 거예요. 이걸 누가 다 이런 대한민국의 이런 수사 이 권력 이 시스템을 다 무너뜨린 건 누구냐? 문재인과 이재명 정권. 역사의 심판을 반드시 받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자, 이건 이제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는 김용민이가 제대로 얻어맞았어요. 누구한테? 검찰 수사관들한테. 그래서 김용민이가 말이죠.
이 법 비판하는 거, 이 보안수사권 형사법 개정안, 법 비판은 국힘당 입당해서 하라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일종의 경고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검찰 수사관들이 아저씨에게 경고받을 짓을 한 적이 없다. 왜 평범한 사람들 인신 공격을 하나? 강하게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김용민 아저씨 보세요. 예,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요 반발 내용을 여러분께 말이죠. 좀 자세하게 정리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참 기가 막힌 대한민국의 현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 자, 김용민이가 지금 한 내용, 요게 이제 이 모든 언론에 대대적으로 나오고 있어요. 아, 그래서 지금 검찰 내부가 부글부글 끓는데 그게 바로 김용민의 발언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검찰청 직원들의 공개 반박 내용을 여러분께 전해드리겠는데, 김용민이가 말이죠, 검찰 공무원들을 향해서 형사소송법 개정에 반발하지 말라고 경고했어요. 이게 이제 검찰의 보안수사권을 안 주는 거에 대해서 반발하지 말라는 얘기잖아요. 핵심은 법이 잘못됐다고 말하려면 퇴직하고 국힘당에 입당해서 하라. 이런 취지의 발언을 한 겁니다. SNS 글 돌리고. 그런데 이 발언이 공개되니까 검찰 내부에서 강한 반발이 터져나왔어요. 13년차 수사관으로 알려진 한 직원은 내비크 게시판에 뭐라고 했느냐? 김용민 아저씨 보세요 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습니다. 내용이 굉장히 직설적이에요. 자신들은 김용민에게 경고받을 짓을 한 적이 없고 평범하게 일하는 공무원들을 싸잡아 공격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정치적으로 더 성공하고 싶었으면 검찰의 몇몇 문제점을 끄집어야지 왜 평범한 사람들을 인신 공격하느냐? 강력히 직격탄을 날리고 있어요. 그런데 이 반박이 주목받는 이유는 단순히 말투가 거칠어서가 아니랍니다. 이번 사안은 검찰 개혁을 둘러싼 정치권의 강경한 태도, 그리고 그 여파를 현장에서 버텨야 하는 공무원들의 피로감이 그대로 드러난 사건이기 때문인 것이죠. 그리고 더 큰 배경은 뭐냐? 형사소송법 개정이에요. 지금 형사소송법 개정 이게 얼마나 말이 많습니까? 예. 그래서 앞으로 검찰은 수사보다는 기소와 공소 유지 중심으로 대표될 그런 길로 들어섰어요, 이제는. 예. 이게 10월 2일부터 현실이 되는 겁니다. 자, 문제는요. 그래서 개혁의 방향 자체보다도 그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현장 구성원들이 낙인 찍히고 있느냐는 겁니다. 그래서 검찰청 직원들은요. 검찰청 직원이 수사관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잘못을 했냐고 묻고 있습니다. A는 일탈이 아니라 평범하게 일하는 다수까지 한꺼번에 공격하는 방식은 정당하지 않다. 이렇게 반발하고 있고, 다시 말해서 제도 개편과 사람에 대한 모욕은 구분해야 된다. 이런 거는 강력히 주장하고 있어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권에서는요, 검찰이 수사권을 갖다가 줄여야 민주주의가 바로 선다고 강조하고 있어요. 하지만 현장에서는 그 말이 곧바로 너희는 곧 사라질 존재라는 조롱으로 들린다는 겁니다. 이 지점에서 갈등은 단순한 법률 논쟁을 넘어서 정치권이 공무원 집단을 어떻게 대하느냐의 문제로 지금 확산이 되고 있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자, 특히 말이죠. 이 김용민의 발언은 표현 수위가 상당히 높다는 거죠. 초라하게 사라질 검찰청 소속 공무원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이 말은요. 사실상 조직 전체를 향한 경고로 보이고 내부 반발을 부를 수밖에 없는 내용이 된 겁니다. 그래서 개혁을 주장하더라도 상대를 적으로 몰아붙이는 언어가 과연 필요한지 오히려 반발만 키우는 건 아닌지 따져봐야 한다는 거죠. 반대로 검찰 내부도 냉정할 필요는 있다는 겁니다. 제도 변화가 본격되는 상황에서 단순한 감정적 대응만으로는 여론을 설득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결국 중요한 건 검찰이 어떤 권한을 가져야 하느냐, 그리고 그 권한을 누가 어떤 방식으로 통제해야 되는 것이냐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사안은요, 앞으로 검찰개혁이 얼마나 거칠고 대립적으로 진행될지를 보여주는 신호탄이 되는 겁니다. 제도를 바꾸는 일과 사람을 몰아붙이는 일은 분명히 다르다. 그런데 지금 정치권의 언어는 그 둘을 자꾸 섞고 있다. 그 결과 현장 공무원들의 반발은 커지고 국민은 개혁의 실익보다는 정치적 충돌만 보게 된다. 결국 질문은 어디로 가느냐? 검찰개혁은 정말 국민을 위한 개혁이냐? 아니면 상대를 향한 정치적 응징이냐? 자,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말이죠. 여권에서 제대로 된 국민들을 설득할 수 있는 답을 내놓을 수 있을 것인가? 절대로 못 내놓는다. 이게 지금 법조계와 우리 우파 국민들의 일반적인 인식이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현 여권의 무모함과 무능함, 무책임함이 다 묻어 있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이 장동혁 얘기를 여러분께 자세하게
여러 가지 이제 정치 현안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선요, 사퇴라 요구하는 연판장 2만 명이 조금 넘는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2만 명 조금 넘는 서명을 가지고 이제 사퇴하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장동희가 거기에 대해서는 뭐라고 하느냐? 2만 명 조금 넘는 서명으로 100만 당원 전체의 뜻을 대신할 수 있느냐? 이렇게 반박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서범수가 돌려차기 발언 때문에 논란이 많았잖아요. 물론 본인이 사과를 했죠. 여기에 대해서는 있을 수 없는 발언이다. 그러면서 당 차원에서 조치가 있을 것이다. 징계하겠다는 얘기죠. 그리고 단일 종목 ETF 문제도 꺼내들고 여권을 향해서는 이건 특검 주장까지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장동혁 의원은 시종일관 강경 노선으로 가고 있어요. 자, 그래서 겉으로 보면 개원 사람들이 따로 노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하나의 흐름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여져요. 그래서 장동혁은 지금 당내 반발은 내부 분열, 대여 공세는 투쟁 강화라는 두 개의 축으로 본인의 리더십을 방어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안에서는 흔들림을 받고 밖에서는 공격 수위를 높이는 방식이 되는 거죠. 그래서 먼저 이 사퇴 연판장부터 본다면 장동혁이는요, 본인에 대한 사퇴 요구에 대해서 2만 명이 넘는 당원의 뜻이 100만 당원의 뜻을 대표할 수 있느냐. 이거는 단순한 숫자 계산이 아니라는 거죠. 핵심은 뭐냐. 지금 나를 흔드는 세력이 당 전체의 민심을 대변하는 것이 아니라는 프레임입니다. 다시 말해서 본인을 비판하는 쪽을 소수의 조직적 반발로 보고 있고 본인은 당 대표, 당 전체를 대표하는 지도부라는 이미지를 강하게 지금 지켜내겠다. 이런 의사의 확실한 표현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정치적으로는 상당히 이건 계산된 내용들인데 지도부가 흔들릴 때 가장 먼저 쓰는 방어 논리가 바로 당 전체의 뜻이 아니라는 주장이죠. 하지만 이 논리는 양날의 검이기도 하는데 왜냐하면 당원 2만 명은 결코 작은 숫자가 아니기 때문이죠. 특히 선거 패배 직후라면 그 서명은 단순한 반대가 아니라 위기 신호로 해석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장동혁의 이러한 발언은 방어에는 도움이 되지만 동시에 당내 불만이 꽤 크구나 이런 사실을 오히려 부각시키는 이런 발언도 되는 거예요. 양면성이 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이제 서범수의 돌려치기 발언과 관련된 논란인데 피해자가 참석한 간담회 자리에서 그런 농담이 나왔다는 것 자체가 사실상 심각한 문제죠. 그래서 장동혁이는요, 있을 수 없는 발언이라면서 당 차원의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다. 여기서 적절한 조치가 뭐겠어요? 더군다나 서범수는 친한 게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징계하겠다는 얘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말이죠. 자, 그래서 이제 이 징계, 하여튼 뭐 강경 1번도로 나가고 있어요. 강경 1번도. 자, 그래서 이제 이 장동혁의 이런 메시지는 분명한데 내 리더십에 도전하는 세력은 쉽게 받아들이지 않겠다. 하지만 당 전체를 흔드는 실수는 용납하지 않겠다. 그래서 내부 결속을 다잡기 위한 강력한 기강의 메시지다. 그래서 이제 본인의 리더십이 절대로 만만치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강한 결기를 보여주는 것이죠. 예. 자, 그리고요, 장동혁은요, 이런 것들이 당 지지율을 끌어낸다고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 이 말이 물론 틀린 말은 아니지만 동시에 국민의힘 스스로에 대한 일종의 뼈아픈 자기 고백이다. 이런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국민 입장에서 볼 때는요, 정책 경쟁보다는 당내 잡음과 실언이 먼저 보일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동혁은 아무리 대여 투쟁을 강조해도 당 안에서 자꾸 사과 안 하면 메시지의 힘이 반감될 수밖에 없다. 이런 비판도 나옵니다. 그리고 장동혁은 마지막으로요, 꺼낸 카드가 ETF 문제인데 이건 뭐 무조건하고 책임지는 인사가 나와야죠. 자, 그래서 단일 종목 ETF 출시를 두고 로비나 부정한 결탁이 있었던 건 아닌지 의심해야 된다. 특검까지 가야 한다라고 주장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이런 사퇴 요구가 내부 논란으로 흔들리는 이 순간에 장동혁은요, 외부에 더 큰 격을 설정하는 겁니다. 즉, 당대 문제로 소모될 때가 아니고 대여 투쟁으로 가야 한다. 이런 메시지를 강하게 지금 날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발언은요, 장동혁의 이런 연속적인 입장의 묶음은 크게 세 가지인데, 하나는 사퇴 요구에 대해서는 소수가 전체를 대표하는 논리로 방어하고, 서범수 발언에 대해서는 당 차원의 조치가 필요하는 식으로 기강을 세우고 ETF 논란에는 특검 주장까지 꺼내면서 대여 투쟁 쪽으로 시선을 지금 돌리고 있다. 예. 그래서 이제 장동혁은요, 결국 방어와 공세가 동시에 들어간 정치적 메시지를 지금 날리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예, 고소영 장동건, 예, 요 분들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보도를 보면은요, 이게 이제, 유튜브 채널인 안정모모, 여기에 나온 요 고소영 장동건 이런 뭐 유명 연예인들이죠. 아, 그래서 요 분들의 사진을 우선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그 유튜브 안정모모에 나오는 거, 우리 누나 많이 사랑해주기를 바랄게. 그리고 또, 요거는요, 나 진짜 먹고 싶어. 그 다음에 요거는 유튜브 채널 이름이 모모래요. 모모 안녕. 모모님 안녕. 그리고 이거 자기 채널이야? 예, 이런 지금 화면이 나온다는 거죠. 요거를요, 동아일보에서 요거를 아주 대대적으로, 그래서 동아일보에서 랭킹 2위 뉴스예요. 제가 그래서, 저도 그래서, 이거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한번 웃으시라고, 예, 워낙 유명한 그런 그 연예인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기회를 드리는 겁니다. 예. 자, 그래서 요거를 내용을 보면은, 예, 좀, 어떻게 되면, 좀 장동건이가 남편 역으로 나온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이제 배우 고소영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이라고 그래요. 예. 이정재, 이민호, 정의로, 홍진경, 오은영, 이런, 그냥 탑 스타들이 다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고소영은요, 오랜 그 셀럽 친구들이 다 온다. 이런 이제 기대감을 표현하고, 영상 속의 주요 장면은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좀 뭐라고 그럴까요? 정의로는요, 라이프 스타일 콘텐츠를 확장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고, 이민호는 자연스러운 친분을 과시했고, 장동건이는 부부간 일상 대화를 공개하면서 사생활과 이미지 관리형 콘텐츠를 보여줬고요. 이정재는 짧지만 존재감이 있는 등장으로 톱 배우의 네트워크를 강조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연예인 유튜브에 인맥을 갖다 콘텐츠화했다. 그리고 브랜드와 연예계를 결합하는, 자, 그래서 이제 주류 브랜드를 론칭하면서 셀럽 네트워크를 이용한 것이죠. 그래서 홍보 효과를 극대화하려는 것이고, 2세대 톱스타들이 TV 중심에서 개인 채널 중심으로 지금 이동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그래서 이미지 관리형 컨텐츠를 강화하는, 그래서 그런 점이 이 동영상의 특징이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고요. 톱스타 인맥을 컨텐츠로 전환한 전형적인 셀럽 네트워크 비즈니스 모델이다. 이렇게 지금 그 문화계에서는요, 평가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게 이제 이번 그 유튜브 내용을 통해서, 동영상을 통해서 짚을 수 있는 게, 첫 번째는 인맥 자체가 컨텐츠가 되는 시대다. 그래서 과거에는 작품이 컨텐츠였지만 이제는 드라마, 영화, 연기력, 그렇지만 근데 지금은 다르다. 누구랑 친하냐, 어떤 모임에 나오느냐, 이 자체가 컨텐츠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 영상을 보면요, 고소영 씨가 한 명씩 만나면서 민호야, 오랜 친구네, 이런 식으로 자연스럽게 부르기도 하고, 이런 장면이 중요한 이유는 시청자 입장에서는 저 사람들 진짜 친하구나, 이런 보는 재미가 생긴다는 거예요. 즉 인간관계 자체가 상품이 된다는 거죠. 두 번째는 연예인과 브랜드가 합쳐서 하나의 수익 구조를 만들어낸다. 수익 구조. 그래서 이번 행사가 뭐였냐면 지인의 주요 브랜드 론칭 파티였다는 겁니다. 여기에 톱스타들이 등장한다. 이거는 광고가 되는 거죠. 최고급 광고. 그래서 돈 주고 광고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친분 네트워크로 묶어서 노출시키는 게 훨씬 더 자연스럽고 훨씬 더 강력하다. 결국 구조는 뭐냐? 브랜드, 연예인 인맥, 그리고 유튜브 콘텐츠, 대중 소비, 이게 하나로 묶어버린 거죠. 세 번째는요, 올드 톱스타들의 생존 전략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소영, 장동건 솔직히 요즘 작품화로 화제되는 배우들은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튜브를 통해서 이렇게 지금 뭐라고 그럴까요? 유튜브를 통해서 이제 그 팬들하고 접촉면을 넓힌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단순 유튜버가 아니라 인맥을 갖춘 유튜브라는 것을 광고하는 효과도 굉장히 크다. 그러면서 이미지 관리를 굉장히 정교화하고 있다. 이런 의미를 찾을 수 있다는 겁니다. 예. 자, 이 정도로 해서 말이죠. 본 방송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워낙 유명한 연예인들인데요. 제가 솔직히 말해서 이분들, 이 동아일보 기사를 중심으로 해서 소개했는데 제가 아는 게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 정도로만 제가 소개를 하고, 방송을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또 굉장히 폭염이거든요. 건강에 각별히 조심하기 바라고요.
많은 시청과 여러분들의 응원 댓글 다시 한번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